타다와 같은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발의된 일명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유로 타다 금지법의 결정을 미루는 사이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인데요. 여객운수법 시행령 예외 규정에 근거한 타다의 영업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혁신 모빌리티 성장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타다 금지법과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대해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결국은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직접 이 타다 금지법을 발의도 하셨고 그동안 이 타다는 좀 불법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결과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국토교통위 소송이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과방위 소송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타다 금지법을 저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소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소위에 참여한 박홍근 의원에게 이제 어제 저녁에 전화로 물어봤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제 법안이 소위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그 BMW 자동차 화재와 같이 자동차 관리법 내부 기준과 관련한 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다가 이제 35번째 법안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35번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시간이 이제 워낙 회의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논의하다가 일단 오늘은 논의 보류하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소위를 열어서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보류라기보다도 그냥 논의하다가 중단하고 조만간 속개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논의가 좀 완전히 다 되지 않다 보니까 연내에는 좀 통과시키겠다라는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연내에 통과가 안 되면 현재 국회 일정상으로는 법 통과가 어렵다고 봐야죠. 올해 국회에 없어지면 이제 그렇죠. 이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법안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이제 의결이 돼야 되고 또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지금 이제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소위 통과하고 상임위 법사위 이게 단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가 최소한 12월 초순까지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타다와 관련된 법 개정안, 법률 개정안으로서의 내용은 아마 이번 국회 회기 중에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든지 어쨌든지 간에 제 의견도 그렇고 기존의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도 그렇고 현재의 현행법만 가지고도 타다는 불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교수님께서는 타다의 좌절은 곧 혁신의 좌절이다 이렇게 개탄을 하셨는데 어제도 결국 국회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공유 경제 또는 이 차량 공유 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양상을 보게 되면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은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려고 하는 시도로 비춥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논의의 기관인데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이런 공유 차량 또는 공유 경제의 어떤 새로운 시도나 스타트업을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런 어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타다가 영업을 해왔던 근거는 이 승차 정원 11인승에서 15인승의 승합차는 기자 알선 금지의 예외다라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계속 영업을 해왔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명백하게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해오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 조문에
입법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모든 상황을 법 조문에 그대로 써서 넣다 보면 법 자체가 그냥 소설처럼 만연체로 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을 해서 이제 입법을 하고 네. 이 입법의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네. 법원에서 사법적 재판을 할 때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법의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1999년도에 이제 이 렌터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이 됐었어요. 34조에.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나 아니면 민주당이었나 권익현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예. 그때 입법 발의한 발의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그때도 렌터카를 가지고 똑같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택시 업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렌트카를 활용한 불법 택시 영업 하지 마라라고 해서 이제 운전자 알선 조항 금지 조항이 99년도에 입법화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조항이 이제 빡빡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렌터카를 가지고 조금은 좀 사회적 공공의 편익에 맞게 조금 이렇게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04년도에 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면서 11인승부터 15인승 사이의 렌터카는 이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알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시행령에 예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외 조항이 들어갈 때 국토부에서 이 시행령 개정 예고문을 이제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공표할 때 뭐라고 그 예고문에 돼 있냐면 이 시행령 조항은 이게 너무 모법 조항이 빡빡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가령 한 10여 분 정도 소규모 관광객이 왔을 때 이분들을 렌터카로 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관광을 할 때 좀 기사 알선을 해주면 훨씬 편하게 되는데 너무 모법이 빡빡하게 돼 있다.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11인승부터 15인승 사이에 예외 조항을 둔다라고 명확히 당시 입법 취지문에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타다 차량 같은 경우는 시내 골목골목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사람 한두 명, 서너 명, 그러니까 뭐 10인, 15인 태우는 게 아니고 뭐 한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태우고 택시처럼 거리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종량제로 요금을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법의 어떤 조항을 특히 시행령의 조항을 악용해서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워낙 명약관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누차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에서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기소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뭐 타다 측이 법 해석을 어떻게 했던 아니면 또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선택이고 또 타다가 새로운 운송 플랫폼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건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런 어떤 불법적인 영업에 140만이 동참하고 있다는 게 그럼 결국에 140만이 똑같은 범죄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범죄 행위에 편승한 거죠. 또는 범죄 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의 어떤 이런 시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문재인 정부의 현재 방침은 분명하게 규제 완화 또는 규제 철폐입니다. 즉 새로운 산업을 위한.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타다를 둘러싼 특히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시도했던 걸 보게 되면 규제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기존의 규제를 좀 더 촘촘하게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 특히 이제 공유 차량의 등장을 가로막는 이런 행위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국민들이 열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국회하고 정부가 가로막는 이런 아이러니한 어떤 모순적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합리한 상황 하루빨리 좀 그러니까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타다에 열광하는 이유는 첫째가 이제 차량 실내 내부가 굉장히 쾌적하다, 깔끔하다. 일단 새 차잖아요. 새 차고 뭐 방향제도 들어있고 뭐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사분들이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이 가다 보면 이제 정치 얘기도 조금 하시고, 말씀하시죠. 자연스럽게 말씀 하시고, 차량 내부에 이제 뭐 담배 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이 조금 낙다 보니까 차량 내에서 냄새가 난다. 그다음에 이제 기사분들이 내비를 안 쓰고 본인들의 감에 따라서 목적지를 가는데 경험이 있으시죠. 요새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은 뭐 티맵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내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내비로 실시간의 교통 상황 파악해서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기사님 본인이 자기가 알고 계신 내가 길은 제일 잘하는데 예.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불만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예. 타다가 기존의 산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이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업그레이드된 거고 예. 저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타다가 렌트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차량 대여 사업입니다. 네네. 근데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이 법상으로 차량 여객 운수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종별의 허가의 범위를 위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 위반의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토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타다 보고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 하지 마라. 법으로 금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 제발 계속해서 해주세요. 더 해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택시 면허만 받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법적 용어를 쓴다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만 받고 지금처럼 깨끗한 실내 환경,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도 해주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주는 그런 사업 계속해서 해주시라. 네네. 다만 법적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만 받고 해주시라. 자격만 갖추고 해라. 자격만 갖추고. 네. 근데 이제 이 자격을 그럼 왜 갖추라고 국가가 요구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택시가 냄새도 나고 기사님들이 뭐 어쩌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후지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가 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촘촘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하려면 가령 이 개인 택시 면허는 최소한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사고를 한 번도 내서는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택시 기사 하려면 개인 택시건 법인 택시건 간에 마약 전과, 음주운전 전과, 교통사고, 무슨 강력사고 전과 이런 전과들이 일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신체 이상이 없다, 감염병이 없다라고 하는 건강진단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택시 같은 경우는 사고 났을 때 완벽한 보험 처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의 서비스가 조금 불만이고 타다보다는 못하지만은 택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체계들이 있는데 예. 타다도 여객 자동차 사업 면허 그러니까 택시의 어떤 법적 자격을 갖추려면 그런 잠재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안전장치 법적 제도 틀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양질 쾌적한 서비스를 환경, 해라. 클래식 음악 나오는 환경, 깨끗한 어떤 실내 공간 이걸 네. 계속해서 해주시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네. 희망사항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시청자분들도 네. 의견 많이 주고 말씀 계시니까요. 좀 듣고 가겠습니다. 예. 네. 자, 어떤 문자들이 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217님이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가까우면 오지를 않잖아요. 택시보다 훨씬 편해요. 특히 겨울에 벌벌 떠는 게 싫네요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0197님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택시기사의 친절교육, 인성교육을 해서 인적 관리를 하면 됩니다라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끝자리 5433님이 렌터카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다. 남의 밥그릇을 빼앗먹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9700님 우리나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는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삼성이 폴더블 폰을 만들고 규제와의 싸움이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타다는 불법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5667님은 이제 택시 기사분이신 것 같아요. 택시 영업하려고 전 재산 1억 주고 사서 영업하고 있어요. 그럼 타다도 동등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0197님 편한 게 다 합법이면 빨간불 신호에 누가 기다리며 법규는 누가 지키나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4586님이 소비자 입장에서 타다 깨끗하고 편리하고 좋아요.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면 계속 운영이 가능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4493님 타다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개인 택시, 법인 택시는 호구입니까? 서울에 택시가 남아 도는데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6955님이 타다가 공유경제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콜택시제입니다. 진정한 공유경제는 쏙합니다. 이 분야를 성장시키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2402님 타다와 정부 택시 그 누구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편하고 싸고 서비스 좋은 물건을 왜 못 사게 합니까? 혁신의 시작은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부터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그 내용도 좀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하실 네. 말씀 있으셨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원님 그런 취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플랫폼 운송 사업을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어떤 내용도 그렇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보면 지극히 의도가 불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정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플랫폼 운송 사업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기준도 나중에 플랫폼 운송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국토부라든지 국토부 장관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다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타다뿐만 아니라 후발 어떤 스타트업들을.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택시업계라는 구산업의 이해관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 국민을 버린 저는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다를 또는 타다와 같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을 공정하게 즉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공정하게 경제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들의 발목을 묶어놔서 택시 사업자들의 연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의 전략이었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제가 다시 반론을 네, 드리면 의원님. 우선 아까 이제 제가 택시의 장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택시 기사님들은 안전장치들이 있다. 일단 무사고 그다음에 범죄 전과 없고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타다 기사님들은 지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보면. 거기다가 택시 기사님들은 가령 사고 나면 또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하다가 몸이 아프면 산재보험 처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4대 보험이라든지 안전망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되거든요 보면. 타다 기사님들은 일용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당 받고 가령 내일 타다 이 드라이버를 중간에서 알선해주는 회사에서 배차 없음하면 그냥 바로 잘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잘리는 기준이 뭐냐면 손님들한테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별표 평가를 받는데 별표가 이제 5개가 기준인데 만약에 3개쯤 나온 게 뭐 한 2개쯤 된다 이러면 그냥 바로 내일부터 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의 타다가 택시만큼의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택시 기사만큼의 안전 조건도 안 되어 있고 택시 기사님들만큼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의 제공도 안 되어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고 대중교통 여객 사업을 타다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다만 신뢰가 쾌적하고 기사님들이 말씀 안 걸고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 틀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편안하다 그 부분만 눈에 보이는 것이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의 안전성 담보라든지 이 리스크를 타다가 얼마만큼 크게 가지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당장에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은 모르시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되는 어떤 여객 운수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택시 같은 경우는 이게 물가 관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요금 관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일정 요금 이상 받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타다 같은 경우는 가령 갑자기 내일부터 그냥 5배로 요금 올리려고 회사에서 맘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제한을 스스로 안 받고 있으니까. 그 관련 내용이 좀 시청자 문자에서 와서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요. 끝자리 9600님이 택시를 한 번씩 타다 보면은 그 차량 운전자랑 아닌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등록된 기사분 사진과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인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친절이 엉망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또 이제 그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끝자리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보니까 2849님이 바가지 요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를 넘어갈 경우에 출발부터 할증을 다 누르고 2만 원 거리를 3만 5천 원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그 택시 기사님이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것도 불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가별 사건에 대해서 신고해서 과태료가 됐든지 처벌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택시는 그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요금 어떤 불법이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기준이라도 있는 거지만 타다는 이게 요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뭘 얼마를 받든지 이게 불법 여부가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관리가. 그리고 타다 기사는 이게 그냥 아무나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만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는 최소한의 어떤 이 자격 기준이라고 하는 요건 기준이라도 있기 때문에 불법, 합법 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타사 기사는 아예 그 자체의 기준을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문제라는 거죠. 근데 몇 가지 타다에 대해서 의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혼조회 이거 타다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데이터를 뒤져봤는데요. 택시 기사님들이 신혼조회하는데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신혼조회, 부적격자, 즉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울시에만 해서 1년에 300명 이상 적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특히 성범죄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일부가 극히 소수지만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슈고. 근데 타다는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나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 경력이나 이걸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고에 대한 것도 보험 처리 같은 경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타다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택시 기사님들이 못 받고 있는 월급제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특히 이제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타다 같은 이런 서비스를 보게 되면 택시가 쉽게 타다를 공격해서 깰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서비스거든요. 그걸 택시업계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택시업계 전체가 타다에 대항해서 혁신하려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때 지금 저희는 프레임이 자꾸 이상하게 간다고 느끼고 있는데 과거의 택시 기사님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난폭운전, 신호 위반 또는 승차 거부 이런 정부 위법 사항들이 많은 어떤 딱지가 붙어 있었던 게 택시 업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그런 어떤 불명예스러웠던 많은 어떤 위법 사항들을 다 묻고 타다가 과연 법 시행에 있어서 이게 렌트카냐 아니냐라는 그런 법 해석의 이슈로 자꾸 프레임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자체는 잘못된 그 부분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있어서 타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건 단지 방향제가 있고 클래식을 틀어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품격 높은 서비스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최근 택시를 타면서 정말 불편한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돈만 더 있었으면 저도 타다를 타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택시를 할 수 없이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택시 기사님이 양쪽에 이 창을 내리고 달립니다. 추운데. 그럼 기사님한테 사정합니다. 저 기사님 저 추운데 창문 좀 닫아주세요. 그럼 절반만 닫아요. 또 음악을 뽕짝을 시끄럽게 틀어놓습니다. 그럼 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사님 음악 좀 꺼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뒤를 또 룸밀러 보고 저를 노려보고 음악을 약간 줄입니다. 그럼 두 번 다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왜 내가 내 돈을 주고 택시를 타는데 내가 왜 죄인처럼 앉아가지고 사정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걸 안 들어줬을 때 내가 왜 위축돼갖고 더 이상 말을 못하지라는 그 참담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보편적 정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원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위정현 교수님이 그렇게 입에 침 맞도록 칭찬하는 타다 서비스 제발 계속해 주세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택시 회사를 인수하든지 택시의 합법적인 면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만 받고 제발 그 서비스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택시 기사 중에 성범죄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어기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 발견되면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 택시에 맞아 처벌을 타다는 그 기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타다는 제도상으로 그와 같은 기준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제로 있는데 이걸 위반했냐 아니냐를 체크하고 징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고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데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조금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알아서 이게 어떤 신원조례도 하고 뭐 한다는 거 하고 이건 근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국민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 대중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 운송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당연히 이런저런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 자체를 정하는 것을 피해가는 타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 불법을 하겠다고 아예 큰 소리를 치고 사회 전체의 질서의 파괴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자리 5667님도 좀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소카 VCNC 대표한테 한 얘기인데 진정한 4차 산업을 개발하세요. 가장 그러니까 밥그릇 빼먹게 하지 마세요. 이게 진정한 4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타다 서비스가 좋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우리는 올해 그 또 한 번 뼈아픈 기억을 합니다. 카풀 저지시켰거든요. 카풀, 그럼 그렇죠. 카풀은 4차 산업 우리가 또 타다 이슈로 넘어가면서 카풀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카풀에 저지하기 위해서 불행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분신이라는. 자 그러면 우리 택시업계라든지 일부 국회에서 그럼 카풀은 왜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카풀을 못하게 하니까 타다 같은 이런 현행법 내에서 법 해석을 달리해서 그 자체로 숨구멍을 뚫어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시 타다 이전에 카풀 이슈로 돌아가서 그럼 카풀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환경보호,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모든 점에 있어서 완벽한 대안이 카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카풀을 왜 막았나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카풀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침에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행선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카풀은 그때 논란이 됐을 때도 합법이고
지금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이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카카오 카풀 사태 때 왜 기사님들이 분신을 하고 저도 반대를 했냐면 실제 카풀이라고 하는 명목을 앞에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가용 기사가 카풀하는 것처럼 그냥 택시 기사처럼 아무 데나 가서 사람들 돈 받고 태우고 다니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것을 중개해주는 카카오 카풀 회사가 25%의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목적지와 같은 이렇게 실제로 진정한 공유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가용 기사가 서울 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내가 여기서 카풀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만 붙인 어디로 가고 싶다는 택시를 타고 싶은 이 승객이 있을 때 그 카풀 앱에다가 어디 목적지를 누르면 근처에 있는 이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에 가서 이 사람을 태우고 가서 돈을 받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말만 명목만 카풀이라고 붙였지 실질적으로는 택시 영업이기 때문에 이걸 단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금지를 시켰던 거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진정하게 어떤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카풀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껏 하세요. 앞으로도 마음껏 하십시오. 국가가 그거 방해할 생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 속에 지금 현재 택시업계의 고민과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어떤 카풀에 있어서의 운송에서 출퇴근 시간 외가 가능하냐면 1975년에 예를 들어서 운송에서 수송 여객 분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75년에 택시가 담당하고 있던 게 47%였습니다. 지금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9%입니다. 택시는 실제로 여객 운송 수단으로서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여객 운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었던 택시 역할이 지금은 완전히 소멸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현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이 과거와 같은 택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법 체계하고 택시 면허, 택시 운행에 대한 어떤 법 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는 겁니다. 즉 현재 그러니까 변화하는 현실, 즉 운송체계 현실을 전혀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게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이 일부는 맞는 게 지금도 택시가 과잉이에요. 전국에 한 이미 27만 대 정도 택시가 있어야 하는데 한 반절 정도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쟁점이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 쟁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카풀은 출퇴근할 때 같은 방향으로 어딘가를 같이 갈 때 카풀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건 지금도 허용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허용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이름만 우리는 카풀합니다 해놓고 이 자가용 기사가 택시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27만 대도 택시가 많다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걸 감차해야 되고 감산해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전국에 있는 500만 대, 700만 대의 자가용을 택시 시장에 잠정적으로 집어넣어서 다 택시화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교통시장의 전체적인 교통공급의 난맥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카카오 카풀 때도 니들이 말은 카풀이라고 명칭은 붙였지만 본질은 택시 영업이고 이 택시 영업을 중개해서 25%의 수수료를 이렇게 폭리적으로 취해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두 분 더 모셔서 많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진 의원, 위정현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